자, 일단 1일 테스트 결과부터 좀 확인 좀 해봅시다. 자, 펴주세요. 필수 뭘 안 한 거야? 저 뒤에 해석이요? 해석이야. 문제 홈페이지. 봐봐요. 언니. 저기 뭐야? 1일 테스트 해설을 먼저 할 테니까 그거 하고 자습실로 나가서 그거 다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못한 부분에 그 뭐야 숙제가 안 되어 있으면은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1 테스트 저거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 한번 쭉 채점 그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지금 이 어법에 대한 게 이유가 좀 많이 부실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실해. 그러니까 제가 그 매번 시간마다 거의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매 시간 선생님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문제 풀이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거의 매 시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뭐 동사 관련이니 절 관련이니 뭐 형용사 부사니 대명사니 이 얘기를 거의 매 수업 시간에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얘는 유형이 이렇게 되니까 너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거의 매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유를 작성하는 걸 보면은 사실 그거에 기반해서 잘 쓰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건 뭐냐면 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여러분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배우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어차피 여러분 방식대로 풀 거면 뭐하러 배워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이 숙제 부분에서 이따가 내가 숙제를 내줄 때 얘기를 할 텐데, 숙제를 할 때 이 이유 쓰는 거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령 이런 거죠. 너네가 지금 밑줄어법을 하는데 뭐 밑줄이 5개가 쳐져 있다. 그럼 일단 문제는 풀고 이제 올바른 걸로 너네가 고쳐 쓰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풀이.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정답이 3번이 나왔다. 그러면 3번이 어법상 어색한 거고 1, 2, 4, 5번은 어법상 올바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 2, 4, 5번이 왜 어법상 올바른지에 대한 그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거 이제 제가 답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작성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what을 that으로 바꾸거나 that을 what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전원 다 뭐라고 썼냐면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또는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내가 거의 매번 얘기했는데 그렇게만 풀면은 딱 고1 수준에서 그냥 그치게 되는 거예요. 고1 수준에서. 여러분은 지금 영어를 이 영문법을 배우는 게 고1 수준에서 그치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고2 때는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당연히 이런 수준의 교재를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 상위의 교재를 할 텐데 그때쯤 되면은 어법 개념이니 뭐니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이 상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상위반이 이제 쓰고 있는 교재가 있는데 걔네는 진짜 문제밖에 없어. 문제. 그냥 문제 모음집이야. 네, 심플하게. 그러면은 그 모음집에서 뭘 하는 거냐? 그냥 문제 풀고 제가 이제 말한 대로 이제 뭐 5개, 뭐 밑줄 5개 쳐져 있으면은 왜 얘가 맞고 틀리고 그 과정만 쭉쭉 쓰는 거예요. 개념 설명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 개념 설명은 사실상 고1 과정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 설명이라는 거는 무슨 뭐 관계대명사가 뭐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고 이런 개념 설명 말하는 게 아니라 유형 설명 말하는 거예요. 유형 설명. 제가 지금 매 시간 얘기하고 있는 이 유형 설명에 대한 게 당연히 올라갈수록 비중이 적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학교에서 킬러 문항을 만들 때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어법 문제가 3개에서 4개 정도 나와요. 3, 4개 정도. 그리고 어법 문제는 정말 배점이 적으면은 3.8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4.0에서 4.5점 사이입니다. 근데 그게 3문제 정도 나와요. 평균. 학교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개가 틀리면은 당연히 15점 가까이 깎이잖아요. 80점 그러면은 초중반이 되겠죠? 다른 걸 얼추 맞는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등급이 몇 등급 나올까? 대진고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5등급 나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다른 학교들은 80점대 초반이다. 물론 학교별로 차이 있지만 좀 잘 받으면 3등급. 잘 받으면 3등급이에요. 잘 받으면.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고1 과정에서 내는 이 어법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도 먹힐 수도 있어요. 1학기까지는. 근데 점점 이 어법은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이제 학년이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3에서 나오던 게 고2에서 나오고 고2에서 나오던 게 고1로 내려가고 있는 점점 상향 평준화가 돼가고 있어요. 배점은 그대로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너네가 기존에 알던 방식만으로 문제를 푸는 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정확하게 어법을 푸는 그 방식과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제가 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건데 작년에 이제 그 저영고 2학년 저영고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하나 이런 게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냐면 서술형에서 밑줄 없이 어법상 어색한 거를 찾으라고 했어요. 지문 이만큼 주고요. 지문 이만큼 주고 어법상 어색한 게 2개가 있다. 찾아서 고쳐라. 단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유까지 쓰라고 나왔었어요. 이유까지.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테스트랑 똑같은 거야. 그냥. 똑같이 나왔어. 이게 개당 2.2점이었나 3점인가 그랬어. 2개 그거 하는 거였어. 그래서 그 서술형만 벌써 6점짜리 문제였던 거예요. 엄청 배점이 크죠.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안 나왔었거든요. 학교에서. 그 저영고가 최초예요. 작년에. 다른 학교들 이제 대표적으로 그 문제 좋아하는 게 저동고였어요. 그 전까지. 저동고에서는 어떻게 냈냐면 지문 주고 밑줄 안 주고 그냥 찾아서 고쳐라. 3개. 개당 2점. 이렇게 냈었어. 이유 쓰라는 것까지는 안 나왔어. 근데 여러분 이 전범위 어법이요. 잘 생각해봐. 내가 이것도 얘기했던 건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시험 문제를 만드는데. 근데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애들의 평균 점수를 맞춰야 돼요. 평균 점수. 그 평균 점수는 보편적으로 60점 정도로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은 징계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60점 정도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험을 되게 잘 내야 되는데 애들이 좀 맞출 만한 문제도 좀 던져주고 그 다음에 진짜 어렵다고 하는 킬러 문항도 던져줘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너무 쉬워버리면 개나소나 맞추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문제를 낼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냥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를 쭉쭉쭉쭉쭉 문제를 내주고 난 다음에 어려운 문제 한 3개 정도를 넣는 거야. 어려운 문제.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1, 2등급이 갈리겠죠, 보통? 보통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유형이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3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3가지. 첫 번째, 내용일치. 내용일치. 내신에서는 내용일치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내가 독해 시간에 매번 얘기한 요약형 서술형.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법 서술형. 요 3가지입니다. 요걸로 이제 변별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 중에서 2개, 요약형 서술형이랑 어법 서술형이 만들기가 엄청 편해요. 만들기가 엄청 편해요. 생각을 해봐.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귀찮은 걸 싫어해요. 근데 만들기는 편한데 애들이 잘 못 맞춰. 짱 아니야 그러면? 이게 가성비 탑이잖아. 그래서 요약형 서술형이랑 어법 서술형이 되게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애들은 잘 못 맞추고 나는 내기 편하니까. 어법 서술형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 그냥 해놓고 그냥 지문 써놓고 그냥 내가 아무거나 바꿔놓으면 돼. 한 2-3개. 끝이야 그러면.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애들은 못 만들고. 애들은 못 찾죠. 제가 지금 그 여러분 시험지 있잖아요. 내가 만약 이제 답지에는 해설이라던가 이제 구문 분석이라던가 이런 걸 다 해놨잖아. 만약 그걸 안 하고 내가 진짜 답만 쓴다. 진짜 답만 쓴다면요 1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요 시험지들 되게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올해에 뭐 사실 이런저런 얘기 많죠. 뭐 중간고사를 볼지 안 볼지도 아직 모르고 뭐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말고사를 안 보진 않을 거 아니야. 2학기 시험을 안 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전범위어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범위어법.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유를 쓸 줄 알아야 돼요.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근데 다시 한번 뭐다? 고2 때는 그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이제 사실 그때쯤 되면은 선생님들이 뭐 이 정도는 애들이 다 알고 있겠지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설명을 다 배제하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너네 나이에 뭐 예를 들어 1차 방정식 무슨 뭐 전개를 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면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수학 시간에. 그냥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와시냐 대시냐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너네는 올바른 답안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완수불명에 대한 개념을 수없이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왓을 쓸래 대을 쓸래라는 문제는요. 지금 니네가 생각한 문제 의도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밖에. 그러니까 니네는 왓대 보면은 관계대명사 왓쓸래 아니면은 접속사 대쓸래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대시라는 게 쓰임새가 11개인데요. 왓은 쓰임새가 3개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조합을 하면은 33개 나오는데요.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가 33개 나오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33개를 다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알려준 거잖아. 그 33개의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은 너무 노가다니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을 제가 뽑아서 얘기를 해준 거죠. 됐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뭐였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 왓쓸래 아니면 접속사 대쓸래 아니면 관계대명사 왓쓸래 관계대명사 대쓸래 뭐 이런 문제라고 했었어. 이거는 그냥 내가 대표적인 예시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냐 얘냐라는 거는 문제 의도는 그 문제를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이 출제자와만 알겠죠. 그러면은 얘의 문제 의도인지 이 녀석의 문제 의도인지 너네가 한 번에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 뒤에 구문 분석을 다 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라면 뒤에 수식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왓은 자동으로 탈락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됐나요? 뒷문장을 볼 필요도 없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고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뒤에 명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왓도 대도 명사절이 둘 다 가능하니까 그제서야 뒤를 보고 뒤가 완전하면 대시고 뒤가 불완전하면 왓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이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이 과정.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에 명사 이 what that 뭐 쓸래라는 문제 나왔는데 앞에 명사만 있으면은 그럼 얘가 무조건 선행사인가? 그러라는 법 없다고 했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명사만 나왔다고 명사 나왔네? 그럼 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됐어야지 이게 아니라고 했다고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앞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라는 이 구문 분석을 아주 잘해야 된다. 근데 이 과정들이 너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 빠져있어. 그러니까 방식은 매번 알려주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에 우리 신규생 채훈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반한 아윤이를 제외하고는요. 우리 다른 분들의 약 2달간의 지금 결과가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1일 테스트에 대한 결과.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결과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어법에 대한 결과만 놓고 보자면요. 지금 어법 테스트에서 지금 제가 쭉 둘러봤을 때 2달 동안 A 등급을 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겠어요? 여러분이 기존에 풀던 방식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떠오르는 거야. 내가 얘기해 준 것들이. 시간은 오래 걸리고. 저는 분명 동사 관련, 절 관련,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걔네들을 의심해라. 어떻게 의심해라? 동사 관련은 이렇게, 절 관련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분명히. 물론 이해는 합니다. 어떤 걸 이해하냐면 내가 이 똑같은 얘기를 설령 10번을 해주든 20번을 해주든 간에 너네가 그거를 당연히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 너네는 그 여태까지 그렇게 안 풀었으니까 어법을 그냥 단편적으로 풀었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최근 들어서 일부러 이 풀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과정에 맞게끔 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정에 맞게끔. 알겠죠? 그러니까 이유를 아주 길고 자세히 써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길게 써라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그 과정에 맞춰서는 적어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일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요 정도면 보이나? 어떻게 뒤에 좀 보이니? 뒤에 우리 저기 그 준서, 서연이, 연우, 채우니까 좀 보이니? 됐어요? 오케이. 자, 보십시다. 이거를 지금 또 제가 이 풀이 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말하면은 이거 하느라 한 30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답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 하지만 여러분이 하실 때는 다 의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자잘한 동사들 다 의심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야. 얘가 CJH가 맞나? 수일치가 맞나? 태가 맞나? 얘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요 되게 금방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모든 변수를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께서 익숙해지기만 하면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빠른데 정확하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과정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각 번호별로 좀 보자면요. 자, 선생님이 4개로 나눴죠? 동사, 절, 그 다음에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예요. 자, 이렇게 나눴어요. 이 1, 2, 3, 4 유형에서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그런 걸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보자면 similarly 나왔으니까 이거 4번 유형이죠.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두 번째 identify 나왔으니까 1번 유형이죠. 동사 관련. 그 다음에 3번. 요게 3번인가? 3번 what 나왔으니까 절 관련이죠. 그 다음에 providing 동사 관련이죠. different 형용사 부사죠. 얘는 1, 2, 3, 4에 없는 유일한 거네요. 전치사 대 접속사 파트. 그 다음에 frightened 얘는요 형용사 대 부사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동사 관련이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동사에서 파생된 거니까 동사 관련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themselves 대명사 관련이죠. 그러면 6번을 제외하고는 다 이 4개에서 나왔습니다. 6번을 제외하고는 8개 중에 됐나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간단한 겁니다. 이런 건 간단하게 써도 돼. 얘는요 앞에 look이라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 있잖아. 감각동사.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보어가 와야 되니까 형용사 쓴다. 이걸로 끝난 거죠. 여러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형용사 대 부사를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지? 형용사 대 부사,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 쳐져 있어. 그럼 니네 맨 처음에 뭐 할 거야? 그렇지, 동사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동사의 특성을 확인해라. 이게 일단 1순위야. 동사의 특성을 확인해라. 근데 동사, 이 형식, 감각동사 나왔으니까 끝난 거죠. 형용사 보어 끝. 그래서 similar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동사 같은 애 밑줄 쳐져 있어. 그러면은 내가 뭐 먼저 확인하라 했어? 동사자. 그렇지, 동사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라 했어. 어떻게? 구문 분석해서. 됐어요? 그럼 봐봐요.
여기에 could use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long before 절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럼 이 before 절이 어디까지 되겠냐? 일반적으로는 콤마까지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 한 덩어리란 걸 우리가 대충 봐도 알 수 있어요. 대충 봐도. 그러면 여기에 이미 동사 나와 있고 혹시 저 동사 identifier와 뭔가 연결해줄 만한 단어가 있나 없나 봐봐. 없어요. 여기 and 있는데요? 하면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and는 핸드백과 로고 셔츠를 연결해주는 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identify는 뭐야? 동사 자리가 아니다로 끝나는 거죠. 동사 자리 아니야. 그럼 뭘 써야 돼? 준동사 써야 돼요. 준동사. 부정사를 쓰든 동명사를 쓰든 분사를 쓰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일단은 앞을 보시면은 주어, 동사, 디자이너, 핸드백스, 러브 셔츠라는 목적어 다 나왔어요. 삼형식에.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이니까 필요한 건 수식어겠죠. 수식어 뒤에. 그럼 수식어니까 적어도 여기는 동명사는 일단 못 씁니다. 맞죠? 동명사는 수식어가 아니잖아. 명사잖아. 명사. 그러니까 일단 동명사는 탈락.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탈락.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는 거는 형용사 또는 부사를 써야 돼요. 즉 투부정사를 쓰던가 아니면 분사를 쓰던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됐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갑니다. 이제부터 요 단계까지 왔으면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봤을 때 우리가 디자이너 핸드백과 로고 셔츠를 사용할 수 있기 오래전에 서로를 식별하기 위해서가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문맥으로 접근하는 게 사실 간단하고 빨라요. 여러분 입장에서. 문법적인 걸 따지는 것보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봤더니 여기서는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 라는 의미가 적절하니까 투부정사가 낫겠구나. 하기 위해니까. 됐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3번. 이 3번에서 최소 바로 앞부분만이라도 봤으면 좋겠어. 니네가 뒷문장을 보통 보고 풀잖냐. 근데 최소 여기 정도는 보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understand 나왔어. 그럼 적어도 understand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유에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understand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한데 뒤를 봤을 때 what절 안에 while절 나와 있어. 여기까지. 그럼 while절 건너뛰고 what절의 주어 outsiders, what절의 동사 may react. 근데 이 react라는 거는 자동사야. 자동사. 그냥 반응하다. 리액션 하는 거죠. 그래서 1형식의 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또 써줘야 되는 게 이게 몇 형식의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뭐가 빠져 있는지, 주어가 빠져 있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이 써줘야 된다는 거죠. 1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써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유를 작성해주면 좋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while절이 나와 있어요. 그럼 while절의 주어가 some types of body markings 주어 나왔고, 그럼 당연히 접속사 while이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나와야겠죠. 그러면 여기 providing은 동사 자리가 맞는 거네. 맞아? 그럼 동사 자리가 맞아. 그럼 이제 뭐 신경 써야 돼? 수일치 신경 써야겠죠. 그 다음에 태 신경 써야 됩니다. 시제일치도 신경 쓰는 건 맞는데 보통 시제일치까지 시험에 잘 내지는 않아요. 좀 우선순위를 뒤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제일치는. 자, 그러면 일단 수일치.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body markings 복수형입니다. 그럼 복수에 맞는 동사를 써야겠고요. 태, 능동을 쓸래 수동을 쓸래를 따져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능동형을 써야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제를 따져볼 텐데 may라는 조동사 나와 있고 is라는 현재형 동사 있으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에 복수주어 나온 능동형 동사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rovide가 정답이 되는 거고. 됐니?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react는요 1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1형식 주어 동사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형용사는 보어도 안 되고 꾸며줄 명사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부사 자리가 되는 거죠. 됐어? 이렇게 끝낼 수 있고요. 아까 내가 풀었던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의 특성을 확인해라 이런 얘기 했었죠. react는 애초에 보어를 받을 수가 없는 동사입니다.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는 제가 전에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몇 개 없었죠? keep, stay, 감각동사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due to. 얘는 이제 전치사 대 접속사 문제죠. 뒤에 뭐가 나왔는가를 살펴보면 되는데
their meanings 주어 나왔고 make sense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접속사로 써줘야겠죠. 그러면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because나 as나 since 셋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자면 frightened 나왔는데 이거는 딱 문제 의도가 보이죠? 이거는 사실 앞뒤를 뭐 따지고 동사 자리고 나발이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앞에 동사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딱 보더라도 뭡니까? frightened 된 거냐 아니면 frightening 해주는 거냐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주어가 또 day야 하필이면은. 그래서 사실 7번 문제가 단순해 보이는데 꽤 복합적인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면 ing 쓰고 당하는 거면 ed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하는 대상이 day잖아 day. 그럼 day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대명사 문제와도 엮여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명사 문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day가 가리키는 건 누구냐? 이거는 팁을 하나 줄게요. 팁. 어떤 팁이냐? 잘 봐. 이 day 앞을 보면은 여기가 그 because 절이었죠. 이 덩어리가. 그치? 그러면은 because 절의 주어가 얘잖아. their meanings. 그치? 자 우리가 보통 접속사의 주어 동사라는 이런 중속절이 있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라는 주절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복수가 나왔다고 쳐볼게. 복수 주어가. 그럼 여기에서 주어를 내가 day로 받았다고 해볼게. 그럼 우리가 원래 어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주어랑 요 주어를 맞춰줘야 돼요. 똑같다면은. 그러니까 맞춰준다는 게 뭐 말이냐면 여기에서 day를 썼다는 거는 그 전에 나와 있는 요 접속사, 그러니까 이 중속절의 주어를 받겠다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왔는데 이 목적어가 또 복수형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니네 입장에서는 이 day가 얘 가리키는지 얘 가리키는지 헷갈릴 수 있잖아. 근데 암묵적으로 뭐다? 보통은 이 주어끼리 맞춰주는 게 기본이라고요. 목적어끼리 맞추는 게 기본이고요. 됐니?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그것들의 의미가 바로 이 day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럼 의미라는 애가 두려움을 어떻게 당하겠냐고. 의미가 두려움을 주겠죠. 그러니까 I 인정을 쓴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내가 방금 전에 알려준 거 바로 써먹을 수 있거든. 잘 봐라 얘들아. 어도절이 콤마까지겠죠? 여기까지. 여기 주어에 day 나왔고 야 목적어에도 themselves 나왔어. 둘 다 대명사예요. 둘 다 대명사. 그럼 정확히 누굴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 they랑 요 them이랑 만약에 똑같아. 그러면 themselves 쓰겠죠. 둘이 다르면은 그냥 them 쓰면 되겠죠. 됐니? 그럼 한번 대응을 해보자고. 대응을. 자, 어도절의 주어는 many modern people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they는 many modern people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됐니? 그리고 오도절의 목적어가 certain body rights거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어도 certain body rights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응시킨다고. 대응. 그래서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을.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 자, 많은 현대인들이 더 이상 뭔가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신체적 의식이겠죠. 특정한 신체적 의식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즉 많은 현대인들은 대체해 왔습니다. 그런 특정한 신체 의식을 이런 거와 같은 다른 것들로, 메이크업이나 피어싱과 같은 다른 것들로. 됐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해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연결되네요. 됐나? 그러면 둘이 다르니까 그냥 them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팁. 문법 문제 풀 때 우리가 지칭하는 거 빨리 찾을 때 팁 중 하나입니다. 빨리 찾고 해석을 바로 대입해보고.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1, 2, 3, 4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자. 자, 일단은 to, so 나왔으니까 동사 관련이고, 그 다음에 2번 during 또 나왔네요. 전치사 대 접속사. 3번 use니까 동사 관련. 그 다음에 4번 동사 관련. 5번 절 관련. 끝났네요. 그러면 다 얘 둘 나오고 이제 딱 얘만 딴 거 나왔네. 됐나요?
5개 중에 4개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또,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는 사실 해석 문제에 가깝죠? 우리 잘 알다시피 remember to는 어떻게 해석하냐? 할 것을 기억하다. ing는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지. 그치? 근데 보통 이거 너네가 이렇게 배웠어. 중딩 때. 뭐 to를 쓰면은 미래에 뭐 할 것을 기억하다. 뭐 ing 쓰면 과거에 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이렇게 보통 배우죠. 맞아요. 그게 맞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막상 그걸로 해석해보면 이게 헷갈려요. 이게 헷갈려. 이게 할 건가? 했던 건가? 이러면서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이 구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좀 써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remember나 그 다음에 forget 얘네들이죠. remember, forget 얘네들 뒤에 투부정사나 ing와 같은 이런 목적어가 옵니다. 그럼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얘는 미래, 뭐 얘는 뭐 과거, 뭐 보통 이렇게 하죠. 근데 내가 뭐 해석이나 미래, 과거 이런 건 안 쓸게. 얘네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포인트만 말하자면 투부정사는 아직 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하지 않은 일을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거고요. ing는 이미 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했던 일, 이미 한 일.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 일을 기억하고 까먹는 거고요. 투부정사는 아직 안 한 거를 이제 기억하고 까먹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보자면 한 마을이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속도를 늦추게 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대요. 짱구를 굴렸대. 근데 그 마을 사람이 기억을 했답니다. 과거에 기억을 했어요. 뭘 기억했냐면 그의 차량의 속도를 줄였던 걸 기억했대요. 그럼 여기에서 그의 차량의 속도를 언제 줄였냐면 when he spot the beautiful wall painting on a warehouse 어쩌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뭐 이제 뭐 가다가 뭐 창고에 있는 뭐 아름다운 페인팅에 뭔가 이렇게 포착했을 때 뭐 얘가 뭐 그 차량을 이제 속도를 늦추는 걸 기억했다라는 거 보니까 딱 보더라도 이 타운스펄슨의 어떤 경험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해석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to slow down은 뭔가 이미 했던 일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ng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 과거에 했니 미래에 했니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리즈는요 좀 꽤 잘 나오는 시리즈예요. 보통 우리가 뭐 어떤 동사 뒤에 to 쓸래, ing 쓸래 이런 문제가 원래 고등부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 뭐 want 뒤에 뭐 쓸래, 뭐 decide 뒤에 뭐 쓸래, 막 이런 거 있잖아. 안 나와요 이런 거. 근데 여전히 고등부에서 그 유형 중에 나오는 게 이 시리즈 remember, forget 그리고 우리 to와 stop. 그러니까 to와 ing가 혼용되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해석과 어법이 결합된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이거 내가 아마 설명한 적 있는 것 같은데 during과 while 구별하는 거. 전치사 대 접속사. 뭐 아시다시피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쓰죠. 근데 명사 말고 또 뭐 된다 했지? 또 명사절 가능하고요. 또 당연히 명사 구도 가능한데 명사 구에는 종류가 2개 있거든? 뭐란 거야? 동명사랑 하나 더. 동명사랑 똑같은 애 있잖아. 투부정사. 됐어요? 이건데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는 못 쓰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부터 이렇게 되겠네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대명사, 동명사, 명사절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오는데 주어 동사 말고 또 가능한 거 4개 알려줬었어. 뭐뭐 있었지? 주어 동사 말고 가능한 거 4개. 얘네 넷이 다 분사구문이야. 다 분사구문인데 형태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접속사 뒤에 ing 분사구문이니까. 그럼 ing 나오면 하나 더 나와야지. pp 나와야죠. 또 분사구문 이거 2개만 있나? 아닌데. ing pp 말고. 세 번째 전명구도 나올 수 있어요. 전명구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앞에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주어, 비동사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while I was in New York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while I was in New York 내가 뉴욕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분사구문 만들면 어떻게 해요? I 날려버리고 was being 되면서 날려버리고 그래서 while in 뉴욕 이렇게만 남는 거죠. 됐니? 그럼 전명구도 가능하고 마지막은 형용사구도 가능합니다. 형용사구. 그러니까 형용사구가 뭐냐면 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 우리가 형용사가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로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available 막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에 이용 가능한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은 이제 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be able to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be able to. 그렇죠? 그런 애들 중에서 만약에 접속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be able to 분사원형 어쩌고 이렇게 나왔다 쳐봐. 그러면 분사구문 만들 거야. 얘 냅두고 날리고 ing 되는데 ing는 being 되니까 날라가고 그럼 접속사 뒤에 able to 동사원형 어쩌고 나올 거 아니야. able은 형용사다. 그러니까 형용사 구가 된다는 거. 됐어요? 이게 다 가능하다고. 자 일단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쌤이 while과 during을 비교하는 걸 알려줬었는데 둘 다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이 있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while이라는 녀석은 접속사니까 뒤에 ing를 쓸 수 있겠죠. 분사구문으로. 근데 during이라는 녀석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ing를 쓸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어떻다. during 뒤에는 ing를 쓸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왜 불가능하냐면 during이라는 건 애초에 뒤에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와야지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올 수 없다. 이건 during 자체의 특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while이라는 것 자체가 뒤에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온다. 어떤 행동을 하는 동안에. 이게 while이고 during이라는 거는 어떤 기간 동안에를 말한다고 했죠. 어떤 기간 동안에. 수업 시간 동안에. 축제 동안에. 방학 동안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동안에. 이런 식으로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게 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동안에가 for도 있죠. for 같은 경우는 이제 불특정한 숫자로 된 시간 불특정한 숫자로 된 이제 기간이 보통 for로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뭐 한 달 동안.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달이라는 게 뭐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인지 아니면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인지 뭐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불특정한 구체적이지 않은 숫자로 된 기간을 말할 때 보통 for를 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부수적인 거고요. 그럼 뒤를 봤을 때 driving ing 나왔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냥 during의 특성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while로 끝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면 얘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일단은 얘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되거든. 근데 동사가 뒤에 나와 있어요. was hired. 그러니까 구문 분석이 되게 중요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이 used가 동사고 이 hired, 이 was hired에서 이 was를 빼버리고 얘를 PP형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전범위어법을 할 때 해석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동사로 보고 여기가 여기 만약에 과거 분사로 본다면요. 비동사가 없고요. 그러면은 마을에 의해 고용된 3dimensional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가 고용되는 거야. 아티스트가 고용돼야지. 어떻게 뭐 3차원 일루전 이게 어떻게 고용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동사 자리는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게 판명 났죠. 그럼 얘는 무슨 자리? ed이 붙었으니까 뭐 분사겠죠? 분사. 됐나요? 주어 동사 사이에 있는 거는 싸그리다 주어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하다. 알겠니? 그러면 여기 분사 자리인데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로 이제 접근하면 되겠죠. ing 쓸래, pp 쓸래. 근데 뒤를 보니까 테크닉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고 목적어 있으면은 능동태 따라서 using이 되는 거죠. using.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면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독해 시간에도 했던 거죠. 라이 시리즈 기억나죠? 그래서 얘는 의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것도 중요한 건데 일단 이 녀석을 푸는 데 있어서 단서는 이 C라는 놈입니다. C. C는 무슨 동사? 지각동사잖아. 지각동사. 그렇죠? 자, 지각동사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뒤에 동사 원형이나 ing나 pp를 쓸 수 있다는 거잖아. 맞죠? 근데 여기에 lay라는 놈을 쓸 거면요. 그럼 lay가 당연히 동사 원형으로 써야겠죠. 과거형 동사가 올 수는 없을 거 아니냐. 목적격 보호자니까. 그러면 얘들아, lay가 원형이면 얘 무슨 뜻이야? R을 낳다 또는
놓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죠? lay는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다시피 타동사야 타동사. 뭐뭐를 놓다. 방금 말했다시피 R을 낳다. lay X.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목적어가 없네. 그죠? 게다가 해석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운전자가 말하기를 너는 뭔가가 도로에 놓여 있는 걸 본다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죠. 놓여 있는 걸 본다. 됐어요? 그럼 놓여 있다라는 단어가 제일 좋겠네. 놓여 있다. 뭡니까? 그냥 lie가 되겠죠. lie. 됐어요? 됐어? 내가 이 문제를 이 유형을 내가 한 몇 달 전인가 이게 똑같은 문제를 한번 내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 고2 학생들한테. 근데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 되게 이제 놀라웠는데 뭐였냐면 우리가 레이는 PP형이 레드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PP 써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질문 하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의미적으로 봤을 때 무언가가 놓여 있게 된 거니까 PP형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있었어. 그럼 어차피 PP 뒤에 목적어 안 나오고 문맥적으로 봤을 때 레이가 놓다란 뜻도 있으니까 놓여진 거니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어때요? 레드. 뭔가 일단 논리는 되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무책임한데요 케바케예요 정말.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걸 좀 알려줄게요. 이 우리가 어법할 때 헷갈리는 것 중 하나인데요. 오늘 팁을 많이 주네요. 오늘은 정석보다는 팁을 많이 가져가세요. 오늘은 예를 들어 spread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spread 또는 hang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hang 이런 단어. 이 단어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이 단어들은 자타동사가 둘 다 됩니다. 둘 다 되면서 의미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의미 차이가. 그러니까 spread가 자동사일 때는요 퍼지다라는 뜻이거든요. 퍼지다. 근데 타동사일 때는 퍼뜨리다라는 뜻이에요. 의미 차이가 거의 없죠. 그렇죠? 행도 비슷해요. 행도 자동사일 때는요 이게 걸려있다라는 뜻이에요. 걸려있다. 근데 타동사일 때는 뭐뭐를 걸다예요. 의미 차이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분사 문제, 그러니까 ing 쓸래 tp 쓸래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친구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헷갈리냐면 뭔가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는 3단변랑 똑같죠? 스프레드. 그러면은 이 스프레드가 어떤 놈을 꾸며줘. 예를 들어서 뭐 disease 이런 걸 꾸며줘. 근데 이제 애들이 헷갈리는 게 아니 여기 스프레드를 써야 돼 아니면은 스프레딩을 써야 돼 이런 걸 너무 헷갈려요. 퍼진 질병인지 퍼뜨려진 질병인지 헷갈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구분하네?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하려니까 안 돼. 둘 다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애초에 스프레드 이거 자동사로 쓰일 때는 애초에 목적을 안 맞죠? 과거 이게 PP형일 때도 애초에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문법으로도 해석으로도 구별이 안 되는 이게 되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석이 있고요. 얍삽이가 있는데 둘 다 알려줄게요. 정석은 뭐냐면요. 정석은 우리가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수동태잖아 얘는. 이제 수동의미잖아. 수동이라는 건요. 얘들아 뭔가에 의해 당하는 거죠. 당한다는 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행위자가 있어야 돼요. 맞나요? 행위자가 설령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암묵적으로 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깔려 있는 게 이제 수동태가 되는 거죠. 자동사는요 행위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알아서 퍼져 나가는 거야. 지가 알아서. 됐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걸 듣고도 만약에 모르겠다면요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지금 이 질병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is spreading을 써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spread를 써야 되는가 헷갈리죠. 이때는 spreading을 쓰는 게 맞아요. 그냥 퍼져 있다.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지가 퍼져 있다고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뭐 이제 어떤
그 신천지 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감염된 질병이다. 그러니까 퍼지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스프레드가 되는 거고요. 어떤 행위자가 나오는 거잖아. 신천지 신도에 의해서 뭐 코로나가 퍼지게 됐다. 이런 거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행위자가 좀 명백하냐 아니냐를 기반으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니?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정석이고요. 얍삽이는 뭐냐면요. 얍삽이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웬만하면 자동사가 답이야. 웬만하면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왜냐면 이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좀 뭐랄까, 그러니까 좀 어거지로 뭐뭐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수동태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I love you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뭐 you are loved by me 뭐 이렇게 좀 이 어거지로 뭔가 만든 느낌이잖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 되는데 너는 나한테 사랑받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길게 늘린 느낌. 그래서 꼭 수동태를 써야 하는 상황도 당연히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능동태로 쓰는 걸 좀 선호해요. 원래 영어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수동태를 쓰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Be interested in 이런 거. Be satisfied with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이런 거는 오히려 수동태를 써야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 근데 그 외적으로는 웬만하면 그냥 능동태를 쓰는 걸 선호한다는 거죠. 의미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능동태는 얘잖아. 자동사에 이미 퍼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수동태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자동사가 정답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무언가가 놓여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무언가를 놓은 게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놨다라는 어떤 행위자가 좀 이렇게 나와준다라면은 그러면 레드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그냥 우연히 뭔가 놓여져 있는 거를 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자동사 lie 또는 line 둘 중에 하나로 쓰는 게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앞부분을 먼저 봐야겠죠? 앞에 referred 동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적어 필요한 자리니까 이 덩어리는 명사절이 돼야 돼요.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라 했어요. 그 다음에 뒤를 봤을 때 vehicle speed가 have dropped 떨어졌습니다 라고 나왔죠. drop이라는 것도 우리 사실 일형식 자동사고요. 이런 거 알기 되게 어렵잖아. 세트로 기억해두면 좀 좋을 것 같아. 이 drop이라는 단어가요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떨어진다는 건데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낙하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 할 때 이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걸 이제 drop이라고 하죠. 또는 어떤 정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drop의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주가가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drop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어떤 정도를 말할 때. 그래서 이 drop이라는 단어랑 되게 잘 어울리는 표현이 이 to야, to. 또는 우리 이런 거 있죠. from A to B 이런 표현이 있잖아. A에서 B까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과 되게 잘 어울려요. drop이.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졌다. 또는 여기까지. 이때 to는 뭐뭐까지야.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어찌됐든 간 drop은 뭐뭐를 떨어지다라고 하면 이상하죠, 해석이. 그래서 목적어를 받지 않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따라서 대시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1일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팁 같은 거를 좀 알려드렸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덮법 문제를 풀 때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끄고 뽀로가 되네. 자, 그 다음에 덮법 실력 따지기 잠깐만요. 어디가 잘리지? 리얼처인가? 그때 6단원까지 했었나? 부정사랑 아이덴티티 혹시 거기까지 했었니? 네. 오케이. 알겠어요. 자, 봅시다. 그리고 저기 뭐냐? 지수, 너 빨리 나가서 해갖고 와. 자습실 가서요? 네. 여기 아닌데? 잠깐만.
자, 유닛 7부터 볼게요. 유닛 7, 74페이지입니다. 응?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 디지즈 스프레드에서 수동태 때 주체가 일반인이면 생략하지 않아요? 주체가 일반인이면 그렇죠. 당연히 바이피플이니까 생략 가능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단편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할 거라면은 자동사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문맥에서 뭔가 이 중국에서 들어온 이 중국인들로 인해서 뭔가 이게 퍼졌다라는 뉘앙스가 있다면 그럼 그때는 이제 수동태를 쓰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사실 아주 정확하게 정석으로 풀려면 맥락을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정확하긴 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고등부 수준에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동사가 정답이에요. 이거는 얍삽이. 얍삽이에요, 얍삽이. 근데 얍삽이는 얍삽이니까 여러분 정석대로 푸세요. 정석대로. 자, 오늘 유닛 7, 8 같이 볼 건데 7은 사실 금방 할 수 있는데 8이 조금 문제네. 8까지 다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일단 7을 볼게요. 전치사 접속사 미출. 뭐 사실 이거는 제가 아까 다 얘기했어요. 1 테스트 하면서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다시 복습형 한번 써보자고요. 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 게 기본이지만 당연히 대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 절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뭐 잘 알다시피 투부정사는 못 쓰고요. 우리 명사절 중에 if랑 whether 있죠.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사실 그 녀석도 이 전치사 뒤에 쓰지는 않습니다. 특히 if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in, if 어쩌고 이런 거 본 적 없을 거야. 그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보통 명사절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역시나 뭐 대절 아니면 왓절이겠죠. 대절, 왓절, 간접의 부분. 얘네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특히 대절, 왓절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뭐 ing,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 그 다음에 전명부, 그 다음에 형용사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네 마리가 다시 한번 아까 호연이가 말했던 분사 구문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 뒤에 이런 애들이 오는데 보통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전치사 접속사가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아까 쌤이 냈던 while slash during slash 문제고요. 두 번째가 despite slash although slash 문제예요. 여기 딱 나오네요. during while, despite although. 얘네가 제일 많이 나와. 얘네가. 근데 이거 제가 어법은 우리 전교재 할 때도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 선택형 어법 할 때도 제가 사실 설명했던 내용인데 제일 어려운 유형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이거 기억날는지 모르겠는데 복습형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치사 대 접속사는요 사실 되게 쉬워요. 왜냐면 뒷부분 보고 구문분석만 잘하면 돼요. 구문분석만 잘하면은 사실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들아 75쪽에 1번 같은 문제 있잖아. 1번, 2번 이런 문제 있지. 1, 2번 같은 문제. 이런 거는 완전 허전 문제야. 완전 허전 문제. 절대 안 내요. 만약 낸다면 와 이거 진짜 그냥 맞추라고 준 문제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틀리면 뛰어내리면 돼요. 말도 안 되는 문제야. 너무 쉬운 문제야. 너무 쉬운 문제. 됐어?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편적으로 고등부에서 내느냐? 안 내요. 이걸 뭐하러 내? 너무 쉬운데. 그래서 전치사 대 접속사를 구분하는 문제에서 그나마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거였습니까? 전치사가 있고요. 접속사가 있어요. 둘 중에 뭐 쓸래?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밑줄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전치사나 접속사에 밑줄 쳐져 있다면 뭐 쓸래 문제예요. 어차피.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유형 말씀드린 거예요. 유형. 그 뒤에 일단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의 이디형이 나와요. 이게 그나마 전치사 접속사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형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 잘 보세요. 이 동사의 이디형은 둘 중 하나겠죠?
과거형 동사거나 아니면 과거분사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가 만약 과거형 동사라면은 게임 끝났죠?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가 정답됩니다. 자, 근데 얘가 만약 PP형이라면 얘가 이 명사를 꾸며주는, 즉 명사만 남게 되니까 전치사가 정답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ED가 과연 동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됐어요? 이게 동사냐 아니냐에 따라 이게 정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되셨나요? 응.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동사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아주 심플하고 단순무식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해석해보면 돼. 그냥 얘가 이걸 했었다 이렇게 해석한 게 맞는지 아니면 뭐뭐 된 명사가 맞는 건지 그냥 해석해보면 돼. 그게 제일 어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만약에 문법적으로 이제 해석 안 하고 그냥 문법적인 지식으로 만약 풀겠다 한다면은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잘 보세요. 아니 공간이 좀 좁네. 아 죄송한데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다시 옮겨서 어디냐? 전치사, 접속사, 그다음에 명사의 분사기기. 옮겨서 다시 적을게요. 소리. 자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과거형 동사냐 아니냐를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냐 PP냐. 자 구분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 제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건 이 동사형이 얘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알면은 사실 게임 끝나요. 자동사냐 타동사냐. 즉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사실 끝이야. 게임 끝. 네. 왜냐면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사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얘가 만약 자동사인데 이기형 나왔어. 그럼 무조건 접속사가 정답이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 자동사는 PP형이 불가능하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잖아. 그럼 그냥 자연히 얘가 탈락이야. 네. 벌써 다 했어? 빠른데? 자 다시 한번. 자동사는 애초에 PP형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야. 그냥 탈락. 그럼 얘밖에 안 되잖아. 그럼 주어 동사잖아. 그러니까 접속사가 정답이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타동사가 나왔어. 그럼 타동사가 나왔다면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이 과거형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 만약에 이 이기형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 그러면 과거형 동사구나. 그래서 접속사로 정답이 되는 거고.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어. 타동사인데도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어. 그럼 뭐겠어? 수동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PP형이구나. 전치사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해결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 대 접속사 문제는 어려워봤자라는 거예요. 어려워봤자 여기 있는 구문 분석 정도만 잘해도 또는 우리가 그냥 구문 분석 못하고 해석만 똑바로 할 줄 알아도 얘가 뭐뭐 했다 또는 뭐뭐 된 명사 이렇게 해석해서 자연스러운 것만 잘 골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전치사 대 접속사는 사실 뭐 요 정도? 요게 이제 가장 이제 난이도 높게 나오는 거니까 이 이외의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그 대부분 애들은요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다 여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일단은 요 기본적인 거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애들, 접속사 뒤에 올 수 있는 애들 그냥 얘네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 자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걸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74쪽인데 앞에 나와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같이 보시죠. 일단 전치사나 접속사에 밑줄이 있다면 어쩌고 나왔는데 이거예요. 요거 신경 써라.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전치사와 접속사 있는데요. 이거는 뭐 since가 뭐 이래로란 뜻도 있고 때문에란 뜻도 있는데 뭐 얘는 사실 어법이랑은 상관없죠. 오히려 독해 쪽에 가까운 녀석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전치사 as는 뭐뭐로 썼는데 뭐 접속사 as는 이런 뜻이 있다. 이것도 역시나 독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like와 alike 이거는 암기 문제입니다. 이거 암기 문제예요. 암기 문제. 보통 잘 안 나오는데요. 간혹 가다가 모의고사에서 간혹 나오더라고.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그냥 심플하게 말할게. like 뒤에는 명사가 오죠. 전치사니까. 근데 alike 뒤에는 명사가 안 옵니다. 이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뒤에 명사 있으면 like고요. 명사 없으면 alike예요. 심플하죠? 그냥 암기해도 되고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like는 다시 한번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 쓴 거예요. unlike는 뭐냐면 형용사 보어예요. 형용사 보어. unlike. 닮은, 비슷한 뭐 이런 뜻이야.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형용사긴 형용사인데 얘는 보어로만 쓰여. 보어로만. 그러니까 명사를 못 꾸며줘.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못 온다고. 됐죠? 그러니까 뒤에 명사 있냐 없냐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방법이 안 나왔잖아. 뭐 like가 전치사로 쓰이면 이런 뜻이고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는 unlike와 구별한다. unlike가 부사로도 쓰이거든요. 부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냐면 둘 다 또는 마찬가지로 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둘 다. 그러니까 both처럼 둘 다 또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쓰입니다. 어찌됐든 간 근데 형용사로 쓰이나 부사로 쓰이나 어차피 뒤에 명사 못 온다는 건 매한가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풀면 돼요. 심플하죠? 자, 그 다음에 뭐 접속사 if가 뭐 뭐뭐라는 뜻이지만 명사절이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인데 이것도 역시나 뭐다? 중딩 때 나오는 어법이야. 이건 사실 중딩 때. 중딩 때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 if에 이제 밑줄 쳐놓고 뭐 얘랑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라 뭐 이런 문제 되잖아. 고딩 때는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스인들이랑 나돌리 버돌서비 뭐 이거는 상관접속사에서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스위치죠, 스위치. 얘는 보스는 복수 취급. 예, 발음도 비슷하죠. 보스는 복수. 욕한 거 아닙니다. 지울게요 그냥. 자, 그래서 복수야, 복수. 그다음에 나돌리 버돌서비는 B 여기에다 스위치한다. 근데 사실 얘도 어법으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둘 다. 옛날 고전 문제예요, 고전 문제. 요즘에 나오는 나돌리 버돌서는 뭐로 나오냐면요. 요즘 시대에서는요. 얘는 거의 웬만하면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영작으로 냈는데 작년에 참고로 가자고 해서 이거 영작 나왔었습니다. 나돌리 버돌서 이용해서. 근데 단순히 나돌리 버돌서만을 이용하는 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참고로 고1 수준이에요. 고1 수준. 서술형 영작인데 얘랑 뭐를 섞냐면요. 플러스 왜 도치가 되느냐? 낫이 있잖아. 낫. 부정어가 문두에 가면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 나돌리의 요 A 자리에 이제 동사 주어가 도치가 돼 있는 거야. 요 A 자리에. 그리고 버더우스 뒤에 B 자리. 요 B 자리에는 원래 어순이겠죠? 여기는 원래 어순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만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납니다. 알겠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놈을 활용해서 이제 서술형 영작을 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그나마 고1 때 좀 많이 나오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작년 2학기 기말 때 나왔었어요. 아까 말한 가자고. 지수가 가자고 했지. 그죠? 그래서 뭐 요 정도? 요즘 나오는 트렌드는 이렇다. 그래서 뭐 전치사 대 접속사는 요 정도로 넘어가고요. 얘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죠. 자, 여기 답답하고 좀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이거 정답은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절관련이죠. 그냥 철저하게 절관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완수불명을 생각하고요. 이 왓댐 밑줄은요. 그냥 한마디만 할게 돼요. 한마디만. 그러니까 앞, 뒤, 구문분석 철저하게 하라는 겁니다. 앞, 뒤, 구문분석. 그냥 이거밖에 없어. 앞, 뒤, 구문분석 철저하게 해라. 고1 수준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이 관계사 관련된 거는요. 고2 수준으로 가면은 되게 어렵게 나와요. 되게 어렵게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고1 수준까지는 야 뒤에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너 잘 구분할 수 있어? 관계부사 써야 돼? 관계대명사 써야 돼? 뭐 요 정도. 이게 이제 한 고1 수준에서 나오는 거. 특히 이제 1학기 때 많이 나오는 수준이고요. 내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화고에서 좋아하는 스타일 뭐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2학년 수준이 되면은요. 해석과 좀 섞어서 문제를 내요. 해석과 관계대명사를. 그러니까 해석과 섞어서 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뭐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후에다가 이제 밑줄을 쳐놓는 다음에 바로 앞에 사람을 써놔요. 사람 명사가 나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 이렇게 한 세트로. 근데 요 앞에는 사람이 아닌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건지 얘를 꾸며주는 건지 구별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해야죠. 해석. 얘 꾸며주는 거면 후가 왔고 얘 꾸며주는 거면 위치 써야 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죠.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뭔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이 있어요. 위치 어쩌고 이렇게 나와. 콤마 찍고. 그러면은 우리가 중3 때나 고1 때는 이 계속적용법으로 보통 고1 1학기 기준입니다. 계속적용법에서 뭘 내냐면은 내봤자 여기다가 대 써놓는 거야. 대는 안 되잖아.
알다시피. 그냥 이 정도 문제 내는 거야. 밑줄 쳐놓고 어법상 맞냐 틀리냐. 근데 고2 때 되면 이제 어떻게 내느냐? 이게 콤마 뒤에 대시 나온다고 이게 또 무조건 틀린 게 아니거든. 이게 관계대명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낸다거나 아니면 또 비슷한 문제가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구조에서 이때도 우리가 that을 못 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in-that 이런 게 안 된다고 나와 있어. 근데 in-that이라는 표현이 이 that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 that이야. 접속사 that. 그러면은 여기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서 전치사 뒤에 명사절이 온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죠. 헷갈려볼게.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해석적인 내용과 좀 결합해서 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어법에서 진짜 어렵게 낸다면 이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 사실 분사구문과 해석이 좀 비슷하거든요. 이 계속적 용법이 분사구문에 연속 동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연속이고 나발이고 그리고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있어요. 분사구문에서 and가 생략돼서. 근데 애초에 계속적 용법이 어때요? 그리고 뭐뭐하다라고 해석하잖아. 해석이 이제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계속적 용법과 분사구문을 섞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섞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내냐면요. 이거 그냥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 위치 쓰고 여기에 동사의 이기형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원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냐?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 위치를 없애버리고 여기다 이렇게 밑줄 쳐놔.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내는 거지.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되게 잘 틀려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근데 작년 2학기 때는 이게 나오더라고. 이거 원래 1학년 때 안 나왔거든 이 정도가. 근데 작년 2학기 때 나오더라고. 이게 어떤 학교인지 까먹었어. 미안. 근데 나왔었어. 그건 기억나. 그러니까 이 동사의 이기형이 과연 어법적으로 맞느냐?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앞에 위치가 있었어. 원래는 원문에서는. 근데 시험지에서 위치를 없애버렸어. 그리고 이 이기형만 밑줄 쳐놓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원리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본문을 이제 내신 때 하도 이제 봤으니까 대충 이제 기억이 날 거 아니냐. 선생님이 막 설명도 해주고 막 이런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이 이걸 막 토시 하나 다 안 빼놓고 기억할 수는 없잖아. 무슨 우리 중딩 때 마냥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시험 보는데 막 머리를 쥐었자. 이거 분모 같은데. 이거 뭐가 앞에 있었나? 아닌가? 이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러다가 머리 쓰기 싫으니까 이거 맞겠지 뭐 이러고 넘어가요. 이렇게 풀어 애들이 실제로. 그랬다가 다 틀려와. 일단 내가 실제로 정답을 알려주면요. 얘는 ing로 써야 돼. ing. 왜 그러냐면 원리를 보여줄게. 원리를. 뭐 아낀 내용 필요 없고. 자 어쩌고저쩌고 콤마 찍고 위치. 이 위치가 계속적 용법이 나왔어. 그 다음에 동사의 이기형 나왔어. 근데 잘 봐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합이잖아. 물론 뭐 앞이 복수형이면 they라고 쓸 수도 있겠죠. 됐어요? 그럼 and, is의 동사의 과거형 나오네. 이 상태에서 분사구문 만들어봐. 됐어? 그러니까 ing가 답이야. 이런 원리라고. 이런 원리. 이렇게 시험을 낸다고. 근데 애들은 헷갈려. 혹시 뭐야 이거? 이거 ing인가? is인가? 이러면서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진짜 이런 그 관계사에서 내는 것 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이런 거야. 근데 이런 게 책에 나와 있냐고.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이런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거든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책에서 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얘는 분사구문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관계대명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좀 그런 녀석이야. 두 개가 짬뽕된 거니까. 근데 이런 일반적인 문법책을 보면은 뭐 관계사면 관계사, 뭐 분사구문이면 분사구문 뭐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요 어법이랑 짬뽕한 게 안 나오는 거야. 짬뽕한 버전이 없어. 이 시중 문법책을 보면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짬뽕해서 시험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막 이렇게 혼동이 와갖고 이제 헷갈려서 틀리고 뭐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였고 나머지는 사실 웬만한 거는요. 이 내용들은요 거의 다 니네가 알고 있는 거야. 뭐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구조 온다. 이거 누가 몰라? 중딩 때 다 배우는 건데. 근데 니네가 의외로 모르는 거.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구조가 없는데 관계대명사 앞은 어떤 구조가 오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가 이미 가르쳐줬어. 관계대명사 앞은 여기서 말하는 관계대명사는 what 빼고 나머지 말하는 거야. 대시나 위치나 후나. 관계대명사 앞은 어떤 구조가 할까? 완전일까 불완전일까? 관계대명사 앞은. 봐봐 이거 바로 안 나오잖아. 실컷 설명했는데 그치?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이야. 관계대명사 앞은 어떨까? 아니요 완전이에요. 완전이에요. 왜? 왜? 봐봐. 그래. 누군가 말한 것 같은데 지수가 말했나? 내가 늘 말하는 완수불명이 있습니다. 완수불명. 잘 봐.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야. 관계대명사 뒤가 왜 불완전한 문장일까? 불완전한 문장이란 개념이 뭐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져있는 문장이야.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됐어요? 주목보가 빠져있는 문장을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이라 해요. 동사가 빠져있는 걸 불완전한 문장이라 하지 않아요. 오케이? 동사가 빠져있는 거는 애초에 문장이라고 부르질 않지. 주목보가 빠져있는 게 불완전한 문장인데 얘가 주목보 역할을 땜빵할 수 있잖아. 왜? 태명사니까, 명사니까. 됐어? 보통 이렇게 이제 배운다고. 그래서 심플하게 그냥 내가 말한 거야. 불명이라고. 불명. 대명사니까. 불완전한 문장과 명사가 짝이죠. 됐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요 덩어리는 형용사절 역할 하잖아. 형용사절. 형용사는 뭐야? 여기 써놨네. 수식어야, 수식어. 그럼 앞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됐어?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앞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와줘야겠지만 어쨌든 완전한 문장 나온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문제를 내볼게.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왔어.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너네가 너무 잘 알고 있지? 뒤에 완전 불완전해. 뭐야?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너무 어렵나? 관계대명사 what 뒤는 완전일까 불완전일까? 너무 어려워요. 불완전이죠, 불완전. 방금 얘기했잖아. 관계대명사. 내가 너무 빨리 했니? 다시 써볼게. 얘 이름이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야. 명사. 그러니까 불완전이랑 짝이라고. 이걸로 끝이야. 자, 근데 이 덩어리는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야. 그럼 앞에 뭐 나올 거야? 불완전. 이렇게 된다고. 됐어? 그 앞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이거 얘들아 암기할 필요 없어. 얘만 알면 돼. 얘만 알면 돼. 그 다음에 관계부사도 한번 보자.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이름에 써있네. 관계부사라고. 부사는 뭐야? 수식어잖아. 수식어. 그럼 수식어니까 누구랑 짝이야? 완전이겠죠. 그러니까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야. 그렇지? 앞에는 어떻게 올까? 앞에 완전한 문장. 됐어? 관계부사 덩어리는 무슨 절이지? 관계부사 덩어리는 뭘 꾸며주죠? when 어쩌고 뭐 how 어쩌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덩어리가 뭘 꾸며줘요? 명사를 꾸며주죠. 명사. 우리 선행사라고 부르는 뭐 time, the place 막 이런 거 꾸며주잖아. 그렇지?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잖아. 수식어. 이 덩어리가 형용사잖아. 수식어네. 그럼 앞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됐어?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가 아니야 이거는. 얘만 암기야. 얘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얘도 암기 아니야. 얘도. 완전한 문장 뒤에는 당연히 수식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왜? 오형식 문장 나왔다고 쳐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그 뒤에 뭘 쓸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뭘 쓸 건데? 아무것도 못 쓰잖아. 남는 거 뭐야? 수식어밖에 안 되죠. 불완전한 문장은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주목보가 빠져있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라 했잖아. 그럼 주목보를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주목보 역할하는 건 뭐밖에 없어? 명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라는 거. 됐나요? 이것도 암기가 아니에요. 그냥 니네가 그 우리 학원에 왔을 때 인트로 강의만 들었어도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사실. 이거야, 이거. 한번 예를 들어서 의문사 볼게요, 의문사. 의문사는 사실 의문 대명사와 의문 형용사와 의문 부사가 있거든요. 이 의문사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 잘 봐봐.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의문 대명사가 있어. 의문 대명사는 뭐냐? who, what, which거든? 그럼 얘네 뒤에 완전 올 것 같아? 불완전 올 것 같아? 의문 대명사 뒤에. 불완전이야. 불명. 됐어? 의문 형용사야. 의문 형용사는 이런 애들이야. whose, what, which. 누구의, 무엇, 무슨, 어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럼 얘네가 뭘 꾸며줘? 뒤에 뭐 나오겠어? 형용사니까. 명사 꾸며주겠지 뭐. 명사. 됐어? 선생님 얘네가 보어 역할은 못하나요? 의문문일 때 제외하고 지금 절을 이끄는 걸 보는 거잖아 우리는. 아니, 절을 이끌 때는 얘네가 보어 역할 하진 않아요. 꾸며주는 거야. 꾸며주는 거. 자 어찌됐든 간 그러면은 얘는 뒤에 명사가 나와. 명사가. 그럼 여기까지 합쳐놓고 뒤를 보면 여기까지는 불완전히 나오겠죠. 이게 되냐 이거 뭔 말이지? 얘가 명사를 꾸며줘 이렇게. 그럼 이 명사까지 합쳤어. 여기까지 합친 거야. 합쳤어. 그럼 여기까지 합쳤을 때 뒤에는 불완전히 올 거 아니야. 불명이니까. 됐어? 그 얘기 한 거야. 그 다음에 의문 부사야. 의문 부사는 나머지 4개예요. when, where, 그 다음에 how, why예요. 그럼 여기 이름에 써있네. 부사라고. 그럼 부사니까 얘는 수식어겠죠. 수식어. 그럼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올 거 아니야. 이거 필기할 필요도 없어 얘들아. 그냥 쉬운 거야. 쉬운 거. 뭐 필기는 뭐 자유.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이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써서 뭐라고 하죠? 일명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죠. 의문사 주어 동사 써갖고. 근데 이 덩어리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문장에서 혹시? 주목보. 즉 명사절이야. 명사절. 이 덩어리는.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가 오든 형용사가 오든 부사가 오든 나발이든 다 상관없고 의문사의 주어 동사는 명사절이거든. 그럼 앞에 뭐가 올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절관료는요 완수불명으로 끝나요. 완수불명으로.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 우리가 아까 풀었던 왓댓 같은 거 내는 거야. 왓댓 같은 거. 그래서 앞뒤 부분 구문분석을 했을 때 앞이 완전하면 뒤에 수식어가 와야겠네. 그럼 수식어 역할하는 거는 이런 애들이니까 얘네를 골라야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풀 수도 있고요. 앞이 불완전하네? 그럼 뒤에 명사절이 필요하네? 그럼 명사절을 이끄는 애가 나와야겠고.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뭐 아니면은 또 이제 사실 요즘에 왓댓보다는 관계부사 대 관계대명사가 좀 더 많이 나오죠. 재작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which 쓸래, where 쓸래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앞을 보고 일단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당연히 나와줘야겠죠. 둘 다 수식어니까. 그럼 앞에 완전한 문장 나온 거 확인 끝. 그러고 난 다음에 뒷문장이 완전하면 where,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which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절대로 절 관련된 문제는 앞뒤를 다 구문분석 해야 돼요. 반드시. 필수예요. 필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뒤에 뭐 온다 이것만 갖고는요 계속 제가 말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알겠죠? 한계가 있어요. 2개는 안 돼요. 그냥 한 말이야. 자, 알았어.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한 5분